지금 그 부동산 시장에서 집이 거래되는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뭐 글로벌 위기 상황급이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이 한 달 만에 마이너스 4.72. 자, 이거는 뭐 거의 금융위기급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집값은 금융위기급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버블이 컸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 실거래 지수가 역대 최하락이다. 서울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하락률이 13.21%. 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수도권 실거래 가격도 14.85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자, 지금 거래되는 곳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어요. 급매물만 간신히 거래되고 있어요. 지금 공인중개사들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자, 그동안 집값이 잘 안 떨어지던 곳이 있어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서 올 초 중반까지도 강했던 시장인데, 자, 그런 시장마저에서도 집값이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당 아파트 값이 12억 9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3억 9천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7월 하락 전환 이후 20주째 내림세를 가고 있다. 분당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일산 서구 아파트 가격도 최근 0.79포인트 하락했는데 낙폭은 한 달 전에 2배 수준,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산 동구도 최근 하락폭이 마이너스 0.49. 자, 이런 지역들은 그동안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재건축 호재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서울에 그 재건축 호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목동이라든지 뭐 음아파트라든지 뭐 나와도 다 그 호재빨이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버블이 너무 많이 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동안 많이 반영됐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동의 84 구축이 한 20억 정도 해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받으면, 새 아파트를 받으면 보통 그 부동산 꾼들이 얘기할 때 30억 간다라는 거야. 나중에 한 뭐 10년 뒤에 30억 간다라는 거. 그럼 지금 20억에 사서 그거 30억에 가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20억 간다고 해도 20억에 또 추가 분담금 내야죠. 그리고 20억에다가 내 돈 다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는 구축에 살아야 되잖아요. 뭐로 그렇게 사냐 이거. 뭐로 그렇게 사냐. 남는 게 없잖아요. 결국 30억에 나중에 팔 수 있어도 그냥 신축 하나 그냥 분양 받아서 살면 되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효자촌 3한 아파트 전용 8사가 지난달 11일에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다라는 거예요. 이전 최고가가 12억 9천5백만 원, 3억 이상 하락됐고, 일산 서구 주엽동의 강선 7단지 3한 유원 전용 7일제곱미터가 3일 최고가가 6억 8천8백만 원. 자, 1억 8천8백만 원 하락한 5억 원에 선박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며칠 만에 이거 1억 8천8백만 원이 떨어진 거네요. 이거는, 이런 경우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집을 함부로 사면 안 돼. 그냥 올라갈 때도 그냥 한 건 거래되면 몇 억 올라갔지만 떨어질 때도 1억 8천8백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일산 동구도 하나 보시죠. 마두동의 강촌 3단지 패밀리 전용 134제곱미터. 지난달 25일에 7억 9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전 최고가보다 1억 5천5백만 원이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꿋꿋하게 잘 지키던 마지막 보루했던 그 일기 신도시의 분당과 일산도 폭락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이비 스텝을 하면서 금리를 올렸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한미 기준 금리 차이가 1.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한국은행도 내년에 1분기에 베이비 스텝을 올릴 계획이에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3.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1.25에서 1.0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에 한 번 올리고 중단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내년에도 한 두세 번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야. 1.5포인트까지 이상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벌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일단은 한국은행은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라는 기조는 미국하고 똑같아요. 그건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아직도 물가가 높다. 지난달 근원물가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 석유류를 제한 근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그동안 안 올렸던 전기요금, 그 다음에 가스요금도 더 올려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상승이 더 세게 나오겠죠. 그런데다가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들은 다시 미국으로 빨려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려 강달러가 되고 원하는 약세가 되고, 그럼 우리 그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들은 또 급등하게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겠죠.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너무나 지금 부작용이 많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 한 번 정도 올리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현실은 안 그렇다라는 거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화들이 다 나간다.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금리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한미 간에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상황이 오고, 원달러 상승함에 따라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오를 경우에 국내 가계부채 부담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년은 내년에 아주 최악의 상황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금리의 가장 약한 상황이야. 체력이 약한 상황이야. 거기다가 대부분의 그 가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변동금리로 받았다고, 고정금리로 받은 것도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큰 IMF급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사상 최악의 빙하기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가 올해 7월 100 아래로 감소한 뒤 10월에 80.7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그걸 소비 심리 지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